영종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문의 오시는 내용 중에 생수,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죠. 그게 뭐 도대체 뭐냐? 살 수도 있고 임대도 되고 호텔도 된다는데 맞는 거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수익형 호텔을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물론 그 영종도와의 연관성도 살피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레지던스라고도 하죠.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숙박시설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숙박시설인 호텔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난방에서 더 차이가 나고 그래서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아놓은 주거의 형태라고도 하고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필요하지도 않고 건축법에 적용되어서 주택소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LTV도 괜찮고 중과세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건축도 많이 되고 있고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이라서 인기도 많아요. 근데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는 거주시설이 아니에요. 숙박시설입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연히 가점도 필요 없죠.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아서 중과세 걱정이 없고 전매 및 대출 제한이 없다. 취사가 가능한데 호텔 서비스가 된다. 다음 운영수익이 높다. 이 부분이 생수기나 수익형 호텔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겠죠.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단점도 있어요. 숙박시설이라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 사업자로만 가능하고 당연히 숙박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임차인이 장기 투숙할 때 조건부로만 되고 거주용 전입 절대 안 됩니다. 거주용 전입이 되면 각종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돼요. 건축 허가 시에 숙박시설이라서 주차 대수 확보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주차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만약에 750실 분양했다고 했을 때 거의 주차가 750대 다 들어가죠. 뭐 그런 차이입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운영 방식은 고객에게 숙박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숙박료를 받아서 그 숙박료를 가지고 수분양자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장기 투숙 고객을 통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기 투숙 고객은 수익률이 극히 낮아요. 우리가 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로서 운영이 될 때 수익이 좀 극대화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운용사 잘 선택해야 돼요. 정의를 알았으니까 이제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이 수익형 부동산은 딱 두 종류로 나뉘어요. 안전성보다 수익률이 높은 게 있고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높은 게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안정성만 그럼 높인다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필요가 없나? 라는 질문인데 그럼 도대체 안정성의 기준이 뭐냐? 유튜브나 네이버 어디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수익형 호텔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10명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호텔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원수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돌 정도예요. 이게 피해를 안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라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피해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총 7가지의 원인을 찾았어요. 첫 번째가 이용주체의 문제고 두 번째가 공항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지, 네 번째가 여행사와의 연관성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위탁 운영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황금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소유권 문제예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럼 저 문제들을 다 제거하게 되면 투자해야 할 상품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이용주체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국내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호텔을 이용하는 주체는 해당 지역이 관광지면 이제 관광객일 거고 만약에 공업단지나 중심 업무 지구라면 바이어나 근로자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익률이 나오려면 어떤 주체가 와야 수익률이 높아요? 당연히 관광객이죠. 문제가 있는 생수기나 호텔은 이용 주체 자체가 관광객이 아니에요. 관광객도 외국인 관광객이면 더 좋겠지만 더 좋은 건 내외국인이면 더 좋겠죠. 이 말은 즉 생수기나 호텔의 시행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용 주체가 관광객으로 세팅하는 물건에만 투자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이 말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야 관광지인데도 피해본 사람 엄청 많거든? 그쵸? 그 이유는 아래의 문제점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공항과의 접근성인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본인이 마카오를 간다고 했을 때 비행이 뭐 야간에 떨어질 경우도 많고 마카오를 가기 전에 뭐 홍콩에서 관광이 먼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공항 인근에 호텔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선 공항이면 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3성급 호텔들은 비교적 또 가성비도
좋아. 가족들과의 휴양여행이라면 대개 5성급이나 리조트를 선호를 하는데 가격은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호텔에 치중을 하느냐 아니면 관광에 치중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사람 성향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가성비 좋은 호텔에 투숙하는 이용자가 훨씬 많습니다. 제주도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주를 딱 반으로 가르면 서귀포는 5성급 럭셔리 호텔 리조트가 포진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이곳은 자녀가 있는 구성이거나 아니면 여행에서 숙박에 대한 질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용자가 가요. 제주공항과 가까운 제주시에는 3성급 호텔이나 생수, 레지던스가 더 훨씬 많아요. 그럼 이게 비중을 떠나서 이용객이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딘 것 같아요? 당연히 제주시예요. 제주시는 또 공항 바로 옆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시는 공항에 15분이면 갑니다. 여행객이 가장 바쁜 날이 언제죠? 마지막 날이죠. 비행기를 타야 집에를 가니까. 근데 서귀포에서는 공항까지 1시간 15분 정도 걸려요. 그럼 서귀포에 만약에 3성급 생수기나 호텔이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영종도는 국제선 여객이 좀 대부분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종도 어디를 가도 15분이면 다 가요. 영종도 입국자는 1박 이상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구조가 현재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지, 관광지의 문제예요. 이 생수과 호텔은 관광지인데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곳이 엄청 많아요. 더 문제인 건 관광지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곳에 생수기나 호텔이 있는 곳이 더 문제겠죠. 입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는 사계절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사계절 관광지가 아닙니다. 다만 복합 리조트의 입성은 사계절 관광지를 현실화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죠.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내국인이 해외도 못 나가고 억눌림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폭발시킨 게 제주도, 그 다음에 속초, 부산, 여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시설들은 그나마 선방을 했어요. 제주시 공항 근처에 그 숙박시설은 운영이 잘 됩니다. 영종도는 복합 리조트만 현재까지 확정인 것이 4개고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이 작은 땅에, 그것도 공항 최근접에 복합 리조트가 몰리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복합 리조트 객실은 다 해야 5,000실 미만인데 24년에 우리나라로 오는 해외 관광객만 공항 추산 하루에 68,000명이에요. 그럼 현재 있고, 그리고 현재 계획되고 있고, 현재 짓고 있는 영종도의 숙박시설로도 모자랍니다. 네 번째는 여행사와의 연관성 문제인데, 여러분은 관광 패키지 구성부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다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해요. 내가 생수기나 수익형 호텔에 투자를 하는데 여행을 모른다? 그럼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행사가 돈을 버는 구조는 대략 상품 자체에 대한 커미션이 있고, 카지노의 롤링 커미션, 그 다음에 호텔의 다수의 방을 선블록을 통한 커미션이 있고, 면세점 쇼핑센터에 가서 방문객이 구매한 금액에 대한 커미션이 존재해요. 관광객들이 움직이면서 내가 모시고 간 음식점의 음식료 지불에 대한 금액의 커미션이 또 있습니다. 이 커미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대단한 매출이 나옵니다. 업체 규모별로는 다르지만 몇십억 이상이에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여행사는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연관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공항이에요. 공항과의 거리가 멀거나 관광지와의 거리가 멀면은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겠죠. 그러면 여행사는 그 이동 시간이 긴 곳에 있는 호텔이나 생수기에 절대 숙박을 블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항 인접이어야 하고 관광지 인근이어야 해요. 영종도의 복합 리조트는 1일 관광 코스가 아닙니다. 지금은 1일이면 가능해요. 우리가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 리조트를 가지 않는 이상은 1일이면 와서 조개구이 먹고 커피숍 갔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복합 리조트들이 다 완성이 되고 23년도에 일단 인스파이어가 먼저 개장을 하잖아요. 9월달쯤에. 그러면 복합 리조트의 이용은 최소 1박 2일이고 2박 정도 해야 편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파라다이스 시티는 제가 많이 가봐서 잘 알죠. 하루는 정말 빠듯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사라면 영종도에다가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그럼 어디에다가 숙박을 블록을 시킬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위탁 운영사의 문제인데, 이 위탁 운영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문제가 발생한 일단 대부분의 생수기나 호텔은 위탁 운영사의 모습이 거의 페이퍼 컴퍼니예요. 시행건설사는 수익에 대한 일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따로 법인을 설립을 한 다음에 위탁 운영에 들어가는데, 초창기 생수기나 수익형 호텔에서 이런 모습이 엄청 많이 보였죠. 피해가 발생을 하면 위탁 운영사
운영사의 법인만 파산을 하거나 해산을 하면 됩니다. 그 복잡한 업무의 연계성이 훨씬 더 많지만 일단 큰 틀은 저래요. 그래서 대기업의 세컨드 브랜드 호텔이나 그다음에 그래도 이름 있는 호텔들은 전문적인 위탁 운영사에다가 운영을 맡기죠. 그런 곳은 이미 위탁 운영업을 전문으로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떤 구조로 수익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만 면밀히 따져보고 투자를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시행사가 위탁 운영사인 곳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시행사가 관리 감독하는 위탁 운영사이거나 현재 위탁 운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 운영사이거나 요 세 가지 경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은 계약 초기에 가장 잘 파악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운영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황금성의 문제인데 이것은 인식의 문제예요. 지식산업센터를 예로 들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식산업센터의 매물을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시큰둥하거나 받아주질 않았어요. 왜일까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선례라고 하는데 물건의 거래율이 높은 것을 당연히 선호하겠죠. 거래율이 높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고, 근데 현재는 지식산업센터에 최근 인기가 많아지면서 투자자들도 몰리고 돈이 좀 돌았기 때문에 지산의 매물을 부동산이 하찮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생수기나 수익형 호텔은 오피스텔과 다르게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매물 자체가 유통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올바른 운영으로 인해서 수익이 안정적인데 고수익률까지 보장이 된다 그러면 누가 안 사겠어요? 이런 매매나 거래 등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수기나 수익형 호텔들을 이제 개발하는 시행건설사도 어떤 막대한 책임감을 지고 정확한 입지에 정확한 이유로 정확한 운영 주체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소유권의 문제예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지분 등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지분이 화장실 옆 공간인지 아니면 로비 옆에 냉장고 자리가 내 자리인지 막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지 않나요? 근데 요새 이런 곳은 거의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 구분 등기로 인해서 정확히 호실별로 등기를 하는 생수기나 수익형 호텔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듯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수익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문제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수기나 수익형 호텔에 대한 투자 견적을 받을 때 있죠. 견적서를 보게 되면 보통 확정 수익률이란 걸 보게 될 텐데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높아요. 근데 그 수익률은 기본입니다. 그 추가 수익률에 대한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투명한 회사들은 기본 수익률 외에 숙박 금액과 부킹 이력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수익률은 수분양자와 어떻게 나누도록 이미 약정을 해서 생수기나 수익형 호텔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표기를 합니다. 꼭 그런 곳에 투자를 하세요. 나중에 기본 수익률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 생수기나 호텔은 장사가 너무 잘 돼도 추가 수익률을 배당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단독행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집합행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탁 운영사의 형식이나 방법은 믿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구분 등기가 원칙이라는 전제하에 나머지 문제점을 다 제거하게 되는 조건은 이용 주체가 관광객인데 내외국인 관광객이 모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공항과의 최근접 거리에 있으면서 국제선 여객이 줄을 이루는 지역이어야 하고 관광지가 특히 사계절 관광지가 있는 지역이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 여행사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모두 갖춘 지역에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안정성과 수익률 모두 확보를 해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것 같은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고 관광을 그리고 공항을 그리고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딜까요? 영종도입니다. 다음에 뵐게요.